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문제 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 메인 함수 안에 있는 int 값들 중 최대값을 출력해달라. 보시면 변수 a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언하게 되면 이거는 공간이 몇 개죠? 총 10개예요, 10개. 지난번에 이제 11개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얘는 배열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거는 배열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그러면 A의 역할이 뭡니까? A의 역할이 뭔가요? 라고 하는데, 얘는 일단 이 A의 역할은 뭐냐면 상수 포인터입니다. 상수 포인터. 그러니까 상수 포인터인데,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강사님, 그럼 상수 포인터면 상수 포인터는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몇 바이트로 알고 있죠? 포인터 변수는 8바이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수 포인터인 요 녀석도 A도 8바이트 취급되는가? 이거는 정답을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수 포인터랑 일반 포인터는 달라요. 참고로. 그러니까 배열을 선언했을 때 이 A는 그냥 상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건 뭐예요? 포인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포인터 변수는 어떤 주소를 가리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이 A라는 녀석은 뭐랑 똑같은 거라 했죠? A의 0번째 주소랑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이 A라고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A라는 녀석은 무조건 그 0번째 주소를 품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얘는 이제 메모리상으로 int A 뭐 10이라 하게 되면, 그러니까 10개잖아요. 10개. 그러니까 10개니까 4바이트가 10개죠. 그죠? 왜냐면 int니까. 그렇게 되면 총 40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40바이트. 48바이트가 아니라 40바이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수 포인터는 말 그대로 배열의 0번째 주소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메모리를 차지한다 하지 않는다? 차지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4바이트 정수를 다루기 위해 설계된 녀석이 이제 A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int 딱 10 하게 되면 int가 10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다 가리킬 수 없다 했죠. 왜냐면 A라는 거는 어쨌든 변수, 그러니까 상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한 녀석만 가리킨다 했잖아요. 누구? 0번째 주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번째 주소만 가리키고 있는 녀석이 바로 A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문법이 있죠. A에 여러분들이 별 A. 자, 이게 뭐다? 그러니까 얘를 쉽게 해석하면 이거죠. A의 주소로 간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하면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간다. 또 같은 문법이 또 있죠. A 플러스 0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결국에 있는 것도 A의 주소로 간다. 그러면 A의 주소라는 건 0번째, 여기다 이렇게 써야죠. A의 0번째 주소로 간다. 이것도 A 0번째로 간다. 왜냐면 그냥 A 쓴 거는 요거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A에서 A 0번째 주소에서 0걸음 떨어진 곳으로 간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녀석은 오직 1등만 가리키는 녀석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걸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 제가 프린트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퍼센트 LLD에서 이 A의 0번째의 주소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롱, 그 다음에 A의 0번째 주소다.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뭐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A의 0번째 주소랑 A의 1번째 주소는 서로 몇 차이가 날까요? 주소 차이에서 4바이트 차이네.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누가 옆에 있다? 바로 0번째가 배열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것은 연속된 메모리이기 때문에 위로 또는 옆으로 커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위로 쌓이면서 쌓이지만 배열 같은 경우는 옆입니다. 옆으로 한 줄로 이어져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작고 그 다음에 얘가 4바이트 차이가 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출력을 또 어떻게 얘랑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몇 바이트 차이 나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또 이제 4바이트 차이 나는 거예요. 왜?
배열이라는 거는 연속된 메모리 속에 존재하는 자료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4바이트 차이가 난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얘네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A에 0번째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0 넣은 거랑 똑같은 문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뭐예요? 얘도 A에 1번째.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 A가 아니라 A의 몇 번째 주소? 0번째 주소. 거기서 우리가 플러스 1 했다는 거는 예전에 주소 연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실제 숫자 1만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가 주소기 때문에 0번째 주소기 때문에 0번째 주소, 그러니까 해당 주소에서 플러스 1, 2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는 뭐다? 해당 주소에, 즉 그 주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죠. 크기만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 했을 때 또는 플러스 2 했을 때 플러스 1을 하면 4바이트만큼 이동하는 거고 플러스 2라고 하면 8바이트만큼 이동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배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맥스 넘버라는 게 있는데 맥스 넘버에 여러분들 최대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이 솔직히 누구예요? 33,2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3,210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뭐 물론 여러분들 그냥 33,210이라고 커가지고 여기다 직접 넣을 수는 있지만 뭐 그걸 하라고 하면 당연히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A 7번째, A 9번째가 최대값이면 그 애가 해당하는 값이 쏙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랭스라 해볼게요. 랭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10이라 해도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랭스. 자, 이거는 뭐라 해야 되죠? 사이즈 오프 ARR.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RR 해야죠. A를 주게 되면 이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10이랑 똑같은 겁니다. 10. 그죠? 10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10이 아니죠. 잘못 말씀드렸죠. 이 녀석은 메모리 크기니까 40이죠. 40. 그죠? 40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뭘 나눠야 돼요? 사이즈 오프 인트를 나누면 되죠. 아니면 4바이트 나눠도 돼요. 그죠? 4를 나눠도 되는데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몇 나오겠어요? 10 나오고, 그렇죠. 10 나오겠죠. 이게 바로 배열의 길이잖아요.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배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문법이 존재하지만 C 언어는 여러분들이 배열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물론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거 말고도 배열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사이즈 T라는 게 존재해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크기 이런 게 존재하긴 하거든요. 사이즈 T 자료용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런 걸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뭐랄까 해당 배열의 크기를 반환해 주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사이즈 T 뭐 사용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 뭐 사이즈 오프 사이즈 T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해당 녀석의 크기가 몇인지를 알려주긴 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이거 쓰는 것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일단 써서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요 라이브러리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뭐 내장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쓴다. 이게 이제 어쨌든 배열의 길이를 구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폼은 돌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int i는 0이라 쓰고 그 다음에 i는 어디까지? 랭스라 써볼게요. 랭스. 그 다음에 i 뿔뿔.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내가 어떻게 출력하는지 모르겠지만 ARR이죠. %D를 써서 걔네들의 값이 뭐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0번째부터 여러분들 9번째까지 9번째 인덱스까지 순회해서 출력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게 기본적인 작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비교를 하면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쓸게요. 만약에 자, 맥스 넘버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맥스 넘버에 대한 최대값을 담아줘야 되는 거고 맥스 넘버에는 기본적으로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0인 요 맥스 넘버와
뭐를 비교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배열의 각각의 요소를 순회하고 있죠. 그러면 0번째부터 9번째까지 수를 맥스 넘버랑 비교를 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이제 포인터 문법, 배열 문법을 한번 써서 해볼게요. 배열 문법은 어떻게? A의 i번째.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맥스 넘버가 A의 i번째보다 작다. 그러면 A의 i번째보다 작다라는 거는 0번째부터 9번째까지 계속 비교를 하겠죠. 그럼 단순히 비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작다? 그럼 맥스 넘버에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A의 i번째 값을 넣어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는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되는 거예요? 자, 최초의 맥스 넘버는 뭐죠, 여러분들?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을 때 최초의 맥스 넘버라는 녀석은 처음에 0이죠. 그죠?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여러분들이 이 A i번째를 딱 비교했을 때 i번째 처음에 뭐 들어와요? 마이너스 10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0과 마이너스 10이 일단 비교하겠죠. 마이너스 10보다 0이 뭐 작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0이 마이너스 10보다 작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니까 당연히 이 조건만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럼 맥스 넘버라는 거는 뭘로 값이 보존돼요? 0으로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반복문이 실행됩니다. 그러면 int가 뭐겠어요? 1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이기 때문에 A의 i번째 1번째 들어가겠죠. 그럼 1번째는 뭐예요? 10이죠. 그렇죠? 그러면 0은 10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네요. 그럼 맥스 넘버에 뭘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1이니까 10이라는 값을 맥스 넘버에 넣어주는 거죠. 그럼 맥스 넘버는 계속 이제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뭐가 되겠어요? int i가 2가 된 상태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2인 상태 실행하면 뭐죠? 100이죠. 그러면 10은 100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10은 100보다 작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맥스 넘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 그렇죠? 그럼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맥스 넘버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210 됐다가 310 됐다가 1440 됐다가 근데 당연히 1440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맥스 넘버가 1440이 들어왔을 때 6번째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6번째 값이랑 즉 1130이랑 1440이랑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거짓이기 때문에 맥스 넘버가 뭘로 보존되는 거예요? 1440이 보존이 된 상태에서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7번째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의 7번째, 즉 33,210보다 1440이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네요. 그럼 맥스 넘버에 뭘 넣어주는 거예요? 33,210 최대값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33,002 들어오면 그 8번째랑 9번째는 다 뭐예요? 거짓되잖아요. 거짓이기 때문에 맥스 넘버가 뭘로 보존되는 거예요? 33,000으로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최대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처음 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거 풀었어요. 언제? 변수 배울 때. 변수에서 뭐 배웠어요? 변수 수합 개념 배웠잖아요. 이거 지금 변수 수합 이용해서 문제 푼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초 변수 개념 설명해 드리면서 이 변수 수합은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내가 값만 교체할 줄 알아도 이런 식의 문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변수에 대한 제일 기초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변수의 재활용, 그 다음에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체인지하는 거, 그죠? 그걸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사실 조금 시간은 오래 걸렸어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려면 그 기초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백날 문제 풀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사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만약에 얘를 여러분들이 포인터 문법을 이용해서 푼다면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얘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요 밑에도 똑같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 배열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